여보세요, 119입니까? 손발이 너무 저려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감각도 이상하고 뭔가 타는 것처럼 아파요. 빨리 와주세요. 손발 저림 혹시 여러분도 겪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혹은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당신의 신경이 서서히 파괴되고 있다는 마지막 경고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놓치고 계시는데 오늘 이 한 편의 영상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35년간 신경과와 응급의학과에서 근무해온 최민수 교수입니다. 지금까지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확인한 충격적인 사실들을 오늘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건강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난달 새벽 2시 응급실로 실려온 71세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할머니는 6개월 전부터 양손 끝이 저리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가 보다 하고 손을 주물러 보기도 하고 따뜻한 물에 담가 보기도 하셨대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증상이 심해지더니 나중에는 젓가락질도 힘들어지셨다고 하셨어요. 단추를 잠그는 것도 지갑에서 동전을 꺼내는 것도 점점 어려워졌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잠을 자다가 양손이 타는 것처럼 아파서 깨어나셨대요. 찬물에 손을 담가봐도 소용이 없었고 손가락 감각도 거의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너무 놀라신 아들이 할머니를 응급실로 모시고 왔는데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3기였거든요. 할머니는 10년 전에 당뇨 진단을 받으셨지만 혈당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약도 잘 안 드셨고 식이요법도 지키지 않으셨죠. 그 결과 높은 혈당이 신경을 서서히 파괴해 온 것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신경 손상이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서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렵다는 점이었어요. 조기에 발견했다면 진행을 막고 많은 부분 회복할 수 있었을 텐데 6개월이나 방치한 탓에 영구적인 신경 손상이 남게 된 거였습니다. 여러분, 손발 저림을 절대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건 단순히 불편한 증상이 아니라 우리 몸의 신경이 파괴되고 있다는 심각한 경고일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손발 저림이 언제 위험한 신호인지 정확히 알 수 있고 신경 손상을 막고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도 배워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손발 저림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손발 저림의 원인은 생각보다 매우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당뇨병성 신경병증이에요.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 중 약 절반 정도가 말초 신경병증을 경험하신다고 합니다. 높은 혈당이 오랜 시간 유지되면 우리 몸의 작은 혈관들이 손상을 받게 되는데 이 혈관들이 신경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거든요. 혈관이 망가지면 신경도 함께 손상을 받게 되는 거죠. 실제로 작년에 69세 박영호 씨가 이런 경우였어요. 당뇨 진단을 받으신 지 15년 정도 되셨는데 혈당 관리를 소홀히 하셨거든요. 약은 먹는 둥 마는 둥 식사 조절도 제대로 안 하시고 운동도 거의 안 하셨어요. 당화 혈색소가 9 이상으로 계속 높게 유지되었죠. 그러다가 최근 2년 사이 밤에는 발이 타는 것처럼 아파서 잠을 못 이루시는 날이 많아졌고 낮에는 발에 감각이 없어서 걸을 때 비틀거리기까지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신경전도 검사를 해보니 양쪽 다리의 신경 기능이 정상의 30% 수준밖에 안 되었어요. 다행히 적극적인 혈당 조절과 신경 재생 치료를 시작해서 더 이상의 악화는 막을 수 있었지만 이미 손상된 신경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흔한 원인은 척추 질환입니다. 목뼈나 허리뼈에서 신경이 눌리면 손이나 발로 가는 신경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저림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목 디스크가 있으면 손이 저리고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이 있으면 다리가 저릴 수 있습니다. 73세 이정숙 할머니가 바로 이런 경우셨어요. 몇 년 전부터 목이 뻐근하고 어깨가 결리는 증상이 있으셨는데 그냥 50견인 줄 알고 파스만 붙이고 지내셨거든요. 그런데 한 6개월 전부터 오른손 엄지와 검지가 저리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손 전체로 퍼졌어요. 병원에서 MRI를 찍어보니 목뼈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가 심하게 돌출되어서 신경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물리치료와 신경차 단술로 어느 정도 호전되셨지만 이미 몇 달간 신경이 눌린 상태였기 때문에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어요. 세 번째는 비타민 B12 결핍입니다. 비타민 B12는 신경의 보호막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요. 이것이 부족하면 신경이 손상되면서 손발 저림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채식을 오래 하신 분들이나 이 수술을 받으신 분들, 제산제를 장기간 복용하시는 분들에게 잘 나타납니다. 67세 최민호 씨가 이런 경우였어요. 건강을 위해 10년 전부터 완전 채식을 하고 계셨는데 최근 1년 사이에 양손발이 저리고 걸을 때 균형을 잡기 힘들어지셨어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 비타민 B12 수치가 정상의 절반도 안 되었습니다. 비타민 B12 주사를 맞고 보충제를 복용하기 시작한 후 3개월 만에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최 씨는 채식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시작했는데 비타민 B12는 주로 동물성 식품에 들어있다는 걸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번째는 손목 터널 증후군과 발목 터널 증후군입니다. 손목이나 발목의 좁은 통로를 지나가는 신경이 압박을 받으면 손이나 발이 저릴 수 있어요. 특히 손목 터널 증후군은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시거나 손을 많이 쓰는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흔합니다. 64세 김미숙 씨가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은퇴 전에 미용사로 일하셨는데 은퇴 후에도 취미로 자수를 즐기셨거든요. 하루에 서너 시간씩 자수를 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밤에 자다가 손이 저려서 깨는 일이 잦아지셨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뻣뻣하고 물건을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신경전도 검사 결과 양쪽 손목 터널 증후군이었어요. 다행히 야간 보조기 착용과 스테로이드 주사로 증상이 많이 호전되셨고 자수하실 때 자주 휴식을 취하고 손목 스트레칭을 하시면서 재발을 예방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는 약물 부작용입니다. 항암제, 일부 항생제, 고지혈증 약물 중 일부는 말초 신경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새로 약을 시작하신 후에 손발 저림이 생겼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72세 정수연 씨가 이런 경우를 겪으셨어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스타틴 계열 약물을 복용하기 시작하셨는데 한 달쯤 지나면서부터 발끝이 저리기 시작했거든요. 약물로 인한 말초 신경병증 가능성이 있어서 약을 다른 종류로 바꿨더니 몇 주 만에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섯 번째는 알코올성 신경병증입니다. 장기간 과도한 음주는 신경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어요. 알코올이 신경세포에 독성을 미치고 또 비타민 B1 흡수를 방해해서 신경 손상을 일으키는 거죠. 70세 송기철 씨가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평생 소주를 즐기셨는데 은퇴 후에는 거의 매일 저녁 소주 반병 이상을 드셨거든요. 몇 년간 이런 생활을 하시다가 최근 1년 사이에 양쪽 발이 저리고 타는 듯한 통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검사 결과 알코올성 말초신경병증이었습니다. 금주를 시작하고 비타민 B 복합체를 복용하면서 증상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이미 손상된 신경은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일곱 번째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신경 전달 속도도 느려질 수 있어요. 이로 인해 손발 저림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66세 박미란 할머니가 이런 경우셨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쉽게 피곤하고 추위를 많이 타고 체중이 늘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있으셨죠. 그러다가 몇 개월 전부터 손발이 저리기 시작했고
특히 아침에 손이 뻣뻣해서 주먹을 쥐기가 힘들었어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기 시작한 후 한 달쯤 지나니까 전반적인 증상이 좋아지면서 손발 저림도 많이 나아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반적인 원인 외에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질환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위험 신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쪽 팔이나 다리에만 갑자기 심한 저림과 함께 힘이 빠지는 경우입니다. 이는 뇌졸중의 전형적인 증상일 수 있어요. 특히 얼굴이 한쪽으로 돌아가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즉시 119를 불러야 합니다. 실제로 작년에 68세 이철수 씨가 이런 증상으로 응급실에 오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를 하려는데 갑자기 오른손에 힘이 빠지면서 칫솔을 떨어뜨렸다고 하시더라고요. 동시에 오른쪽 팔과 다리가 저리고 감각이 이상했어요. 처음에는 잠을 잘못 자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거울을 보니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놀란 부인이 바로 119를 불러서 응급실로 오셨는데 검사 결과 뇌경색이었어요. 다행히 골든타임 내에 도착해서 혈전 용해제 치료를 받으셨고 큰 후유증 없이 회복되셨습니다. 만약 조금만 늦었더라면 영구적인 마비가 남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두 번째 위험 신호는 저림과 함께 극심한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특히 밤에 더 심해지고 진통제로도 조절이 안 된다면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상당히 진행되었거나 다른 심각한 신경질환일 가능성이 있어요. 74세 김영자 할머니가 이런 증상을 경험하셨어요. 당뇨를 앓고 계셨는데 혈당 조절을 제대로 안 하셨거든요. 몇 년 전부터 발끝이 저리기 시작하더니 점점 심해져서 최근에는 발이 타는 것 같은 통증이 밤낮으로 계속되었어요. 진통제를 먹어봐도 거의 효과가 없었어요.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이미 신경 손상이 상당히 진행되어서 완전한 회복은 어렵지만 적극적인 혈당 조절과 신경통 치료로 통증은 많이 줄일 수 있었어요. 세 번째는 저림과 함께 근육이 말라가는 경우입니다. 손이나 발의 근육이 눈에 띄게 가늘어지고 힘이 빠진다면 운동신경까지 손상되었다는 의미일 수 있어요. 이는 루게릭병이나 다른 신경근육 질환의 가능성도 있어서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70세 박대한 씨가 이런 증상으로 오셨던 적이 있어요. 몇 달 전부터 손이 저리더니 엄지 쪽 손바닥 부분의 근육이 눈에 띄게 말라가기 시작했거든요. 젓가락질이 힘들어지고 단추를 잠그거나 열쇠를 돌리는 것도 어려워졌어요. 검사 결과 심한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운동신경까지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수술로 눌린 신경을 풀어주고 재활치료를 받으셨는데 이미 위축된 근육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네 번째는 저림과 함께 대소변 조절이 어려워지는 경우입니다. 이는 척수가 심각하게 눌렸거나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서 응급 상황입니다.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69세 정미숙 할머니가 이런 응급 상황을 겪으셨어요.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린 증상이 몇 주간 있으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고 소변을 참기 힘들어지셨거든요. 응급실로 오셔서 MRI를 찍어보니 척추관 협착증이 심해서 척수가 심각하게 눌린 상태였습니다. 응급수술로 척수 압박을 풀어드렸지만 대소변 조절 기능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다섯 번째는 저림과 함께 상처가 잘 낫지 않거나 감염이 자주 생기는 경우입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발에 감각이 없어서 상처가 생겨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괴사까지 진행될 수 있어요. 73세 송영수 씨가 이런 위험한 상황을 경험하셨어요. 당뇨로 인해 발 감각이 거의 없으셨는데 어느 날 양말을 벗어보니 엄지발가락에 큰 상처가 있었거든요. 게다가 상처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고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뼈까지 감염이 진행된 상태였어요.
몇 주간 입원해서 항생제 치료를 받으셨고 다행히 절단은 면했지만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위험 신호들 중 하나라도 있으시면 절대 단순한 저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즉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해요.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목이나 허리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 비타민 결핍이 의심되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손발 저림을 완화하고 신경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응급실과 외래에서 직접 환자들에게 적용해서 효과를 확인한 것들이에요. 첫 번째 방법은 신경 글라이딩 운동입니다. 이건 눌린 신경을 풀어주는 아주 효과적인 운동이에요.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팔을 쭉 펴고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한 상태에서 반대편 손으로 손가락을 천천히 뒤로 당겨주세요. 5초 유지하고 5초 쉬기를 10회 반복하시면 됩니다. 목 디스크로 인한 손 저림이 있으신 분들은 고개를 천천히 옆으로 기울이면서 반대쪽 팔을 아래로 쭉 뻗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목에서 팔로 가는 신경이 스트레칭 되면서 증상이 완화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온찜질과 냉찜질입니다. 급성 염증이 있을 때는 냉찜질이 좋고 만성적인 저림과 뻐근함에는 온찜질이 효과적이에요. 온찜질은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을 이완시켜서 신경 압박을 줄여줍니다. 따뜻한 물에 손이나 발을 10분에서 15분 정도 담그시거나 찜질팩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온도는 40도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뜨거우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감각이 둔해져 있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손등으로 온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세 번째는 적절한 자세 유지입니다. 오래 앉아 계실 때는 30분마다 한 번씩 자세를 바꾸시고 1시간에 한 번은 일어나서 가볍게 걸어주세요.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은 신경을 압박할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게 좋아요. 잠잘 때도 손목이나 팔꿈치가 과도하게 구부러지지 않게 하시고 목이 너무 높거나 낮지 않은 베개를 사용하세요. 네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과체중은 당뇨병 위험을 높이고 관절과 신경에 부담을 주어서 손발 저림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건강한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복부 비만은 당뇨병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니까 허리둘레 관리에 신경 쓰셔야 해요. 남성은 90cm, 여성은 85cm 이하로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의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신경으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키고 알코올은 신경에 직접적인 독성을 미칩니다. 손발 저림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금연하시고 음주도 최소화하셔야 해요. 하루 한두 잔의 가벼운 음주도 신경 손상이 있는 분들에게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여섯 번째는 혈당과 혈압 관리입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혈당을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신경 손상을 막을 수 있어요. 당화 혈색소를 7% 이하로 유지하시는 것이 목표이고 가능하면 6.5% 이하로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혈압도 140에 90 이하로 유지하셔야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약물 치료와 함께 식이요법, 운동을 병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는 비타민 B 복합체 보충입니다. 비타민 B1, B6, B12는 신경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양소예요. 특히 비타민 B12는 신경의 보호막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합니다. 채식을 하시는 분들, 위 수술을 받으신 분들, 제산제를 장기간 복용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B12가 부족할 수 있으니까 보충제를 드시는 게 좋아요. 다만 과량 복용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해서 적절한 용량을 드셔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돕고 혈당을 조절하고 체중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주 5회, 하루 30분 이상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근력 운동도 주 2회 이상 하시면 근육량을 유지하고 신진대사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시작하실 때는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강도를 높여가세요. 9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염증을 증가시키고 혈당을 올리며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신경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명상, 요가, 심호흡,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10번째는 정기적인 검진입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최소 1년에 한 번은 신경기능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막고 회복할 수 있지만 늦게 발견하면 영구적인 손상이 남을 수 있거든요. 또 비타민 수치, 갑상선 기능, 신장 기능 등도 정기적으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제 손발 저림이 있을 때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증상을 무시하고 방치하는 것입니다. 손발 저림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혹은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몇 달, 몇 년씩 방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신경 손상은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해야 회복할 수 있고 늦으면 영구적인 손상이 남거든요. 둘째, 민간요법만 믿고 병원 치료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침이나 부항, 각종 건강식품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것만으로 심각한 신경질환을 치료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신 후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서 보조적으로 민간요법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셋째, 약을 임의로 중단하거나 용량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절대 임의로 끊거나 줄이지 마세요. 증상이 좋아진 것 같아도 약을 계속 드셔야 하고 조절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넷째, 통증을 참으면서 과도한 운동이나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손발 저림이 있을 때는 적절한 휴식도 필요해요. 무리한 활동은 신경 손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몸의 신호를 잘 들으시고 적절히 쉬어가면서 활동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고혈당이나 고혈압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손발 저림의 가장 흔한 원인이 당뇨병성 신경병증인데 혈당 조절을 소홀히 하면 신경 손상이 계속 진행됩니다. 혈압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한 관리가 필수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손발 저림이라는 작은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관심을 가져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시고 특히 위험 신호가 있으시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6개월 후 김순자 할머니가 외래로 오셨을 때 일을 말씀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할머니는 당뇨병성 신경병증 진단을 받으신 후 완전히 생활을 바꾸셨어요. 매일 혈당을 체크하시고 식사 조절을 철저히 하시고 매일 걷기 운동을 하시고 약도 빠짐없이 드셨습니다. 6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9에서 6.5로 떨어졌고 손발 저림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일상생활에 큰 불편은 없으실 정도가 되셨습니다.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 증상이 생겼을 때 바로 병원에 갔더라면 이렇게까지 고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이제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꼭 전해드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매일 30분 걷기, 혈당 체크하기, 올바른 자세 유지하기, 비타민 B 복합체 복용하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신경 건강을 지키고 나아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 댓글로 여러분만의 손발 저림 극복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는 소중한 정보가 될 수 있거든요. 건강한 100세 시대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